사흘 뒤면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가 시작됩니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 경제, 외교 안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임식장 주변엔 5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북극 한파가 워싱턴 DC를 덮칠 것으로 보여 취임식은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로 내려졌던 대피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흘 뒤면 공식 출범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부터 강조해왔던 대로 취임 첫날부터 무려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먼저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무엇보다 먼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We will stop the invasion of illegals into our country. We will defend our territory. We will not be conquered. We will not be conquered.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미 추방령이 내려진 130만 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이후에 차례로 체류 근거가 부족한 사람들 최대 1,100만 명까지 명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계도 최대 17만 5천 명이 대상이 됩니다. 추방 총책임자로 임명된 톰 호머는 상당수 추방 대상자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첫날부터 체포에 나서겠다는 예고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시에 남부 국경도 봉쇄해서 난민들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행정명령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내렸던 각종 환경 정책도 뒤집는다는 입장입니다. 석유 시출을 금지했던 명령을 취소하고 반대로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발전에 지원하던 예산은 끊어버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t's the most expensive energy there is. It's many times more expensive than clean natural gas. So we're going to try and have a policy where no windmills are being built. 보수가 반대해온 정책도 첫날 폐지 대상입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각종 정책을 없애고 4년 전 자신의 편에 서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의회를 점거했던 시위자들 상당수를 사면할 전망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등 첫날에만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 발동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장 주변엔 5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2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만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 48km의 철제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이어서 남승모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 전체가 거대한 행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릴 미 의회 의사당입니다. 의사당 정면에 성조기가 내걸렸고요. 그 밑에는 단상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던 만큼 경호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We've been planning for this event for 12 months along with our partners. It's an ever-changing threat environment and so we stay flexible. 행사장 주변에 경찰 등 2만 5천 명이 배치되고 역대 최장인 48km의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공식 취임 행사는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18일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다음 날엔 당선인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워싱턴에서 지지자들과 만납니다. 트럼프는 수용 인원 2만 1,000명인 이곳 실내 경기장에서 지지자들과 대선 승리를 자축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지만 이번엔 취임식장 이동에 앞서 환담 시간을 갖습니다.
20일 정오 취임 선서와 함께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It's a wonderful time to be American. It's a very special day and it's a wonderful time. 이후 이어질 축하 행진은 취임식의 절정으로 약 50만 명 인파가 예상됩니다. 미리 공개된 대통령 공식 사진도 화제인데 지난 2023년 기소 당시 찍었던 머그샷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20일 개최되는 취임식은 야외 대신 연방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됩니다. 취임식 날 워싱턴 DC의 기온이 화씨 21도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가장 추운 날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40년 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석할 수 없게 된 만큼 의사당과 백악관 사이에 있는 대형 실내 경기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균형과 마약 문제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취임식에는 중국 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자신의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때는 틱톡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살리고 싶으면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말하는 등 틱톡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어제 오후 3시쯤 몬터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모스랜딩 파워 플랜트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500명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오전 10시 기준 불길이 줄어들면서 시설 외부로 화재가 크게 번지진 않았고 독성 가스 방출도 적은 상태라고 카운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모스랜딩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비스트라 에너지 측은 현장 직원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주민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지원센터를 하주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샌퍼난도밸리의 한 주택가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내려졌던 대피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11,000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 해제 통보가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 도로는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Knowing that the police officers protected our neighborhood, I was so grateful, really happy to be back home. 이튼 산불 지역인 패서디나에서는 모든 강제 대피령이 경고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집으로 속속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이곳 쉘터에서 생활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부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방 재난관리청 FEMA는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센터에서는 긴급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보험 상담과 재건 비용 지원, 그리고 서류 재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ir home has been heavily impacted. The FEMA may cover those costs. FEMA may also help provide monies towards the basic food and water and basic other essentials, immediate needs. 한편 이튼 산불 대피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구조한 버스 운전사들의 활약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피령이 일부 해제되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은 진화율 31%, 이튼 산불은 진화율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시험 비행 도중 폭발한 스페이스X 스타쉽 우주선의 잔해가 흩어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제 저녁 5시 37분쯤 카리브해 상공에서 폭발한 스타쉽 우주선의 파편들이 붉고 흰 꼬리를 남기며 낙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SNS 플랫폼 X에 잔해물 낙하 영상을 공유하며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볼거리는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주선이 폭발한 뒤 흩어진 잔해 때문에 인근 상공을 지나는 여행기들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형 발사체인 스타쉽 우주선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는데 로켓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몇 분 뒤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80대 여성이 복권 당첨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한인이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를 도왔던 사실이 확인돼 화제입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아침 8시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83세 여성은 복권 당첨금 $200를 받은 후 차량으로 가던 중 용의자인 디에고 플레리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편의점 매니저가 달려가 용의자와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용의자는 뿌리치고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어제 체포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매니저가 한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한 점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주 우려 부분도 강조됐습니다. 지난 3일 불발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의심되는 차량 여러 대가 보안구역 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적시한 겁니다. 수색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합참의장 공간 등으로 도피하려 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도주 우려 부분을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로버트 한 LA 한인회 신임 회장이 오늘 SBS를 방문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LA 산불 사태와 관련해 한인 피해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 복구 지원에 한인 사회와 함께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회장은 또 한인회가 LA 한인타운을 넘어 LA 카운티 전체 한인 사회를 충실히 대변하도록 외연 확장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인회 업무를 시작한 로버트 안 회장의 공식 임기는 2년입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각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재무장관 후보자는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의 목적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중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수단이자 연방정부의 세수 확보, 또 외국과의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마약, 달러와 패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관세가 초래하는 물가 상승 압력은 환율 변동과 해외 수출업체들의 가격 인하로 상쇄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If we were to say use a number that has been thrown around in the press of 10%, then traditionally the currency appreciates by 4%, so the 10% is not passed through. 세계은행은 미국의 보편 관세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 2.7%보다 0.3%포인트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편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낮아지고 특히 자동차 대미 수출이 최소 7.7%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중국 수출 제품들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방향을 틀 경우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내는 카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협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당근은 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그 버건 미 내무장관 후보자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세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했는데 실제 폐지된다면 미국 내 투자를 늘려온 국내 주요 기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지난해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지 11개월 만에 쿠바의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쿠바 아바나 미라마르 지역에 설립된 주 쿠바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관식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대사에는 현재 중남미 국가에서 근무 중인 통상 전문 직업 외교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막판 진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예정대로 오는 19일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막판 조율 끝에 하마스와 휴전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오는 19일 인질 3명이 석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18일 이스라엘 내각회의 승인을 거쳐 19일 낮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오는 2월 6일부터 한인회 간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도네이션했습니다. LA 한인상인은 아케이디아에 위치한 LA 카운티 파크 앤 레크레이션 도네이션 센터에 14,000달러 상당의 의류와 개인 위생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미주 지역 본부장에 강기택 상무가 부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서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LA 지점에서 근무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LA 지점장을 역임했던 강기택 상무를 본부장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1월 13일을 뉴욕주 한인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주 하원은 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을 기념해
2025년 1월 13일을 뉴욕주 한인의 날로 선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상정한 런킴 의원은 이 연례 결의안이 한인들의 지속적인 공헌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판매된 화재 경보기가 작동 오류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홈쇼핑 네트워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무라이사 미니 스모크 알람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연기가 발생했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례가 8건 보고됐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오는 2월부터 한인회관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총영사관은 지난 2019년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한인회관 순회 영사 운영을 재개한다며 오는 2월 6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의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꼽힌 말이 있습니다. 아보하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입니다. 아보하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LA도 보통의 하루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SBS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월 17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